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기 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4월 9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데이 워크홀릭.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서 온다. 이 말은 미국 기업인이자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워렌 버핏은 1930년 증권 세일즈맨인 아버지 아래서 성장해 1956년 $100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흐름에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만을 따져 투자하는데요. 그 덕에 1990년 미국에서 신경제와 인터넷 기술주의로 주가가 급등할 때 주식들이 곧 급감할 것이라는 버블론을 내세우며 버핏의 투자 전략이 재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처럼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꿋꿋이 나간다면 언젠가 그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의 마이웨이 들려드릴게요. 흐르는 물결이 내 발목에 감겨나가며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픈 기억 모두 살아나고 어디에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힘든 내뱉는 손마다 가시 덮친 고통이어서 깊은 곳에 숨겨둔 사랑 또한 그저 지워내고 어디에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힘든 그대 그리운 맘
직장인 생존백서. 직장인 생존백서.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연에 대해 살짝 알려드리자면 항상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던 주제인데요. 바로 직장인의 회식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는 생산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개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회사 특성상인진 모르겠지만 회식을 자주 합니다. 제 친구들은 회식을 안 해서 문제고 해도 분위기 좋고 자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전 정말 공감할 수 없는 얘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에서도 상사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시키고 시간은 엄청 느리게 가고 일찍 퇴근해도 회식만 하면 2차에 3차에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가고 출근 시간은 똑같으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레 임원의 회식 제안에 데이트 약속도 깨트리고 회식에 참가하게 돼서 여자친구랑 싸운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회식을 빠지자니 엄청난 눈치와 함께 그날부터 시작되는 상사들의 쪽집게 같은 트집에 무슨 일이든 편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 빠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회식은 칼퇴근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7시에 퇴근하고 1차를 마치면 보통 9시, 10시가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늦은 시간 아닌가요? 왜 상사들은 12시 전에 마치는 걸 안이 꼽게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매번 2차는 노래방을 가는데 노래도 모든 사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부르는 게 기본이라네요. 한 번은 제가 상사들의 비애를 맞추려고 분위기를 띄우려 열심히 댄스 메들리를 부르며 힘들게 분위기를 띄웠는데 팀장님의 비와 당신으로 한 번에 분위기가 가라앉아버린 걸 보고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도 출근은 정시 출근. 상사님들은 도대체 뭘 드시는지 활기차게 출근해서 저희를 까내리기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미칠 것 같은 회식 자리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뉘는데 사연을 읽어보니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 회식 자리네요. 오늘 사연을 읽어보니 저도 다음에 회식을 하자고 하면 꺼려질 것 같아요. 제 지인도 회식이 정말 싫다곤 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곤 눈치가 생겨 언제 빠져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회식을 빠지는 건 무리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고 눈치가 늘다 보면 언제 빠져야 할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언젠간 그런 눈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연을 읽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한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사연자분을 위해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기대하는 사람들의
내 책임감에 버텼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남자, 나는 바보 같은 남자.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만둔다 말했네. 답답한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 그만둡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인생 한번 걸어볼랍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퍼펙트 비즈니스. 퍼펙트 비즈니스 오늘의 사업가는 문화예술계의 잔다르크, 위누의 리더 허미오 대표입니다. 위누는 올해로 12년 차가 된 국내 소셜 벤처의 시도세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예술 문화로 어떻게 돈을 버냐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란듯이 날려버리고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2014년 성수동으로 터전을 옮긴 위누는 작은 기업이었는데요. 허미오 대표는 성수동에 몰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수동에 다녀간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정보들을 취합해 그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노는지도 노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실제 성수동에서 놀다 간 사람들의 정보로 만든 지도로 구청에서 파는 지도가 아닌 실제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수구청에서도 이 지도를 사갔다고 하니 얼마나 파급력이 큰 지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 지도를 만들 때는 그냥 성수동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노는 지도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지도로 인지도를 얻자 2017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40여 개의 아트페어를 담은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한 중국 베이징 디자인워크 측과도 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미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업이 중국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누의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오프라인과 연동해 실현한 경험을 높게 평가받아 진행되었다며 겸손한 답을 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저런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허미호 대표의 열정과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12년 전 야후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허 대표는 미국 출장 중 문화 벤처 기업인 엑시닷컴을 보고 아트와 IT에 융합한 기업을 꿈꾸며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대학교 4학년 때 함께 인턴으로 일했던 친구 3명과 함께 위누를 창업하고 원바이미를 오픈했습니다. 2007년 허 대표의 나이가 고작 2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플랫폼만 알고 오프라인 시장은 잘 알지 못하고 뛰어든 사업이라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했던 동료 중 2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원바이미에 입점한 수많은 예술가들을 설득해 팔 수 있는 상품을 시작으로 사회적 이슈에 맞는 작가들을 모아 축제를 열기도 하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고립되어 있는 작가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길 몇 년. 노력의 빛을 발하듯 2013년 네이버와 계약한 헬로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현대차 그룹의 브릴리언트 30등을 통해 현대 미술 작가들을 세계 시장에 알렸습니다. 지금은 위누와 함께 일하는 작가들이 1000여 명에 달하며 매번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허미호 대표가 진심으로 즐기며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예술계를 개척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힌 허미호 대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고고보이스의 즐겁고 즐거워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들로 나를 사로잡았었죠. 생머리와 눈이 부시던 하얀 피부는 검게 물들던 나의 심장을 빙글빙글 돌게 하죠. 오늘 2번째 만나 황홀했던 그녀는 까만 피부와 농담들로 날 사로잡았었죠.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아요. 그녀 입술이 지금 이 순간 날 구원해줬단 걸요.
인솔리토 아르바이트.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눈을 돌리다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면 움찔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인솔리토 아르바이트, 오늘의 주제는 감시자입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일본의 아르바이트생 감시 아르바이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참 정없고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알바인 것 같아요. 알바 감시 알바는 주로 길거리 판촉물을 나눠주는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감시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판촉물들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길거리에 버리며 길거리를 더럽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알바생들을 걸러내기 위해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참 정없다 생각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이유를 보니 한국 길거리에 알바생들이 뿌려놓은 전단지들을 보고 얼굴을 찌푸린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아르바이트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본에만 있다 하니 아쉽습니다. 이 감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평균적으로 약 850엔으로 한국 돈 8,550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북극곰 감시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의 한 주에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인데요. 이 지역에는 2,400명의 주민이 있지만 북극곰은 그보다 많은 약 3,000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3주간 노르웨이 연구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북극곰이 다가오는지 감시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필수 조건은 목소리가 매우 크고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채용된 사람은 3주간 근무하며 만약을 대비해 총기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연구소 측은 목적만 크다면 총기를 사용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임금은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봄이지만 벌써 여름이라도 된 것 마냥 하루가 다르게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런 날씨라면 한여름엔 북극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들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시원하길 바라며 아스트로의 북극성 들려드릴게요. 걱정되지 않겠어 내 옆에 딱 붙어 어둡던 길을 밝혀 터널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희망 가득하게 빠져들면 정신 못 차릴걸 알겠던 눈웃음까지도 온종일 생각나요 작고 아름다운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난 늘 search 쉴 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니까 I just want you I just like you I just love 언제나 같은 곳에 있어줘 You are my shining star Yeah 하늘 위에 있는 저 별빛이 마치 네 눈빛 같아 난 이제 또 다른 불빛이 없이 잘 살 것 같아 딱 오로지 너 하나만 남아있으면 이 세상 원 없이 너무나 밝으니까 부족한 건 없어 더 이상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너란 여신 나만이 너를 알고 지냈으면 안전하겠지 빠져들면 정신 못 차릴걸 레몬 같은 목소리까지도 온종일 생각나요 작고 아름다운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난 늘 search 쉴 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니까 I just want you
같이 갈래? 난 널 search 또 쉴 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니까 I just want you I just like you I just love 언제나 같은 곳에 있어줘 You are my shining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면접은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언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이승엽, 방송의 저 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령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4월 9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작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